일반적으로 검은 눈이 무엇이 문제냐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눈동자 전체가 검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검은 눈의 아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상하고도 왠지 소름 끼치는 존재 중 하나일 수 있는 검은 눈의 아이는 대략 9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이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체격과 행동을 보이지만 그 눈은 이 세상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도 홍채도 그리고 공막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그들의 눈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사악한 존재들처럼 칠흑같이 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때로는 약간 구식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성숙한 어조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집이나 차 앞에서 자신들이 길을 잃은 모습을 하고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처럼 그저 무기력하게 보이며 만일 상대가 집이나 차에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요청한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어떤 이유나 계기로 그들의 악마 같은 눈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의 공포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들은 대부분 즉시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 아이들은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종의 최면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차나 집안에 그들의 신비한 요청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들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심각한 공포를 느끼게 되어 그들의 눈에 띄기 직전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대해 기인하여 최면술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이야기는 1996년 저널리스트였던 브라이언 베델의 경험을 작성한 게시물에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논란이 많고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 논란은 있을지언정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봄과 여름 사이의 저녁, 그는 자신의 밀린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장 앞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의 차에 앉아 자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적힌 수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체 사무실에 무인 우편함에 자신에게 온 청구 요금에 대한 수표를 넣을 작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그의 가장 두려운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에 앉아 있었을 때 9살에서 12살 사이로 보이는 두 소년이 그의 자동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묘사한 바에 의하면 소년들의 인상착의는 대충 이러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순해 보이고 올리브색 피부를 한 곱슬머리의 소년과 빨간 머리에 창백한 피부에 주근깨가 있는 소년이었다는 것이었죠. 소년들은 후드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첫 번째 소년은 자신들이 모탈 컴뱃 시사회를 보기 위해 극장에 왔지만 집에서 나올 때 그만 돈을 놔두고 와버렸다고 설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다시 극장으로 오기 위해 자신들의 집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는 이 순간 동안 그는 몹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계속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단지 2명의 어린아이일 뿐이고 총도 없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차문을 열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을 태워주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소년의 후드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분명한 얼굴이 보였고 그 소년의 칠흑 같은 검은 눈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본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즘 심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외계인이나 뱀파이어에게 보이는 눈과 매우 비슷한 종류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별이 없는 밤에 두 개의 거대한 소용돌이와 같은 마치 영혼 없는 구체가 그들의 눈에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그는 너무 놀라고 공포스러웠던 자신의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그 소년들에게 몇 가지 핑계를 대고는 자신의 차에 기어를 당기고 급히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이상한 느낌과 함께 급히 출발한 그는 그들에게 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서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미러를 보아도 머리를 돌려 다시 한번 뒤의 주위를 살펴보아도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단지 몇 초 만에 사라진 것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날 밤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이 겪은 믿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경험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중 누군가에게 의해서 곧 그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들불처럼 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명한 저널리스트의 개인적인 경험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일이 실제라고 믿었지만 그와 반대로 일부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 그가 겪었던 경험의 이야기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2012년 공포영화 블랙 아이드 키즈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 제작 감독은 소름 끼치는 아이들에 대한 몇 년간 떠돌아다니는 도시 전설의 이야기가 매우 매혹적이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2014년 9월에 영국의 신문 데일리 스타에서는 스태퍼드셔에서 유령이 출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검은 눈의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그 장소를 찾아간 유령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사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검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외계인이거나 뱀파이어 또는 유령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 저술가인 샤론 힐은 이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그는 검은 눈동자의 아이와의 만남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 이야기가 마치 친구의 친구의 유령 이야기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힐은 그 전설이 유령의 검은 개와 같은 전형적이고 으스스한 민속 이야기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는 초자연적이지 않고 실제 최초의 만남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한편 예전에 TV 드라마 시리즈였던 엑스파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검은 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검은 기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러시아인에 의해서 검은 암이라고 불리며 석유 미장지에서 지구 지하에서 번성한 외계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형 몸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들의 몸을 통제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감각을 느끼고 자신들의 의사소통도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외계인 식민지 개척자들의 생명으로 밝혀졌으며 그들은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고 다른 외계 종족을 감염시키는데 이 검은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윤리적인 인간들이 외계인 콜로니스트들과 협력하여 지구 식민지화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대중들에게
이 검은 기름 또는 검은 암에 대한 바이러스를 이용할 전달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쏘는 극도로 공격적인 아프리카 꿀벌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꿀벌을 유인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작물을 통해서 검은 기름 바이러스를 옮길 작정이었습니다. 벌은 인류를 식민지하기 위해 풀려날 것이었고 이후 감염된 인간들은 모두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동참한 인간들은 만일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에 대한 백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코드명이 뷰리티 컨트롤이라고 불리던 이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 경쟁자인 러시아의 그림자 세력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하나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계인 식민학 계획에 협력하기 위한 음모는 일부 자신들의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질 전환 옥수수에 대해 검은 기름이 합체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극의 외계 우주선에 있는 동안 스컬리에게 투여된 완전하지 않게 개발된 약한 백신이 그녀의 감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체 우주선이 그동안 자신들이 머물던 지하 거주지를 떠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반쯤 성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모자들과 함께 멀더와 스컬리도 이러한 계기로 검은 기름이 숙주의 몸을 차지하거나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 내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검은 기름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임신하면 인간 숙주는 96시간, 즉 4일 후에 미성숙한 외계인 형태를 잉태하지만 만일 주변 온도가 크게 상승하면 더 빨리 숙주를 죽이고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엑스파일에 등장한 이야기와 오늘의 검은 눈의 아이들은 서로 관련이 없겠지만 이야기 자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엑스파일에서는 그 특수 효과를 위해 검은 기름의 시각 효과에 당밀과 초콜릿 시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 중심에 있는 한 남자의 경험 이야기에서 당시에 그 소년들이 당밀과 초콜릿 시럽을 사용해 일부러 그를 놀라게 했을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목격한 것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면 과연 당시 소년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이상한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미주 일대와 서유럽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등에서도 목격담이 나오는 매우 이상한 소년과 소녀들입니다. 자꾸만 집이나 차 안에 진입하려고 하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며 만일 못 들어가면 대신 섬뜩하게 그 안을 노려보다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자유로에 나타난다는 귀신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린아이가 아닌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처녀처럼 보이는 것이었으며 그것의 눈 전체가 검은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킥보드를 타던 5살 정도의 꼬마 아이가 눈에 흰자가 없는 검은색 뿐이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동네를 배회하던 눈에 흰자위가 없는 꼬마아이의 목격담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 당시 홍콩 경찰이 수사를 벌인 적도 있었지만 결국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나 유럽 등에서는 외계인이나 뱀파이어, 마귀, 그리고 시간여행자 또는 다른 차원의 사람 등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아시아에서는 귀신의 일종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남아시아와 중동에서는 전통적인 요괴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중 그 일부분은 허구인 것도 있겠으나 목격담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고 상세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전부 허구는 아닐 존재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들은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가능성 속의 이야기에서 특수한 존재였던 것일까요?
모든 상상력을 발휘하여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